안녕하세요. 모모의 북살롱, 저는 모모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은담입니다. 미린의 공방 편저 정민미디어 출판사입니다. 책은담은 중국 명나라 만렵의 유학자인 홍자성이 지은 책입니다. 사람이 항상 나무 뿌리를 씹을 수 있다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라는 말에서 따온 것이 바로 책은담이지요. 비록 사람이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한다고 해도 매사에 성심을 다해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책의 내용 역시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책은담은 중국의 탈무드라고 불릴 만큼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은담의 원문뿐만 아니라 원문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서술해서 재미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모모의 북살롱 오늘 준비한 책, 책은담 함께 하시면서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책은담 제1장 인생의 참뜻을 알려면 각기 다른 사람의 감정. 사람의 감정이란 꾀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기뻐하고 개구리 우는 소리를 들으면 싫어하며 꽃을 보면 가꾸고 싶고 풀을 보면 뽑아버리고 싶어한다. 이는 다만 생김새와 그 성질만 가지고 사물을 구분하기 때문이다. 만약 본래의 바탕을 가지고 본다면 무엇이든 천기의 울림이 아닌 스스로의 삶의 뜻을 펴지 않는 것이 없다. 연나라의 왕이 인재를 등용하고자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중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선뜻 마음에 드는 사람을 뽑았을 수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덕행과 학식이 뛰어난 설결이라는 선사를 불러 이 문제에 대해 고견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어떤 자를 훌륭하다고 할 수 있소? 또 어떤 자를 쓸모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오? 선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아니 선사처럼 학식과 덕이 높은 사람도 명쾌한 대답을 해주지 못한다니 어찌된 일이오? 그것은 왕께서 인재를 보시는 기준과 조정의 중신들이 인재를 보는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지만 소는 풀을 좋아합니다. 또한 사람은 쥐를 싫어하지만 독수리는 쥐를 좋아하지요. 그리고 개구리는 뱀을 싫어하지만 뱀은 개구리를 좋아합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사람은 저마다 좋고 싫음의 기준이 다른 법입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등용할 때도 왕께서 좋아하는 기준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중신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에 왕은 지금까지 인재를 뽑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자연의 본성에 따라 사는 삶. 고관대작도 어느 날 도롱이를 쓰고 한가하게 일하는 농부와 어부를 보면 문득 부러워서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백만장자도 발을 들이운 채 책상에 앉아 고요히 책을 읽는 선비를 보면 못내 그리워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찌해서 성난 소처럼 쫓아 들어가서 빼앗기를 좋아하고 권력 있는 자에게는 암내난 말처럼 달라붙어 아부하며 명리만 취하려 하는가. 어찌 자기 본성의 유유자적함을 생각나지 않는가. 장자의 지리소라는 사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과 달리 기이한 체형을 갖고 있는 사내이지요.
턱이 배꼽 아래까지 오고 어깨는 이마보다 높이 올라갔으며 두 넓은 넓적다리가 옆구리에 붙은 지독한 곱사등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온몸이 뒤틀린 체형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하지만 남들이 전쟁터에 불려나갈 때 그는 기이한 체형 때문에 불려나가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나라에서 구호품이 나올 때마다 늘 구제 대상이 돼서 쌀을 모을 수가 있었죠. 그는 이른바 늘어진 팔자를 구가하며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곱사등이라는 사실에 대해 한 번도 비하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정해준 자기 몸을 그대로 간직한 채 눈을 감는 그날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명을 누렸습니다. 세상에는 그처럼 자연 그대로의 본성을 쫓아 생을 마친 자도 드물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여 산 산에. 시험 삼아 이 몸이 생겨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보고 또 죽은 후에 어떻게 될지를 생각한다면 곧 1만 가지 허욕과 근심이 다 사라져서 식은 재와 같아지고 본성만이 고요히 남아 속세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세계에서 논일 수 있을 것이다. 몹시 추운 겨울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갔다가 길을 잃은 두 젊은이가 산중을 헤매다가 눈밭에 쓰러져 있는 한 노인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다가가서 보니 노인은 아직 숨이 붙어 있었으나 그대로 몇 시간만 두면 숨이 끊어질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 노인을 두고 가면 이내 숨을 거두고 말 것 같으니 우리가 데리고 가세. 한 젊은이가 그렇게 말하자 다른 친구가 펄쩍 뛰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도 지금 길을 잃고 헤매는 처진데 거기다 혹까지 붙이고 가라고. 난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자네가 알아서 하게. 그리고 친구는 훌쩍 떠나버렸습니다. 혼자 남게 된 젊은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 아닌가. 어차피 나도 길을 찾지 못하면 지금 이 노인처럼 눈밭에 쓰러져 숨을 거두고 말 텐데. 젊은이는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을 둘러 업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또 한 사람이 저만치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노인을 내려놓고 가까이 가서 보니 아까 혼자 떠나버린 친구였죠. 여보게, 정신 차리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나 친구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젊은이는 이미 죽은 사람보다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다시 노인을 업고 길을 떠났죠. 마침내 젊은이는 노인을 들쳐업고 며칠 동안 산속을 헤맨 끝에 길을 찾아내 마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젊은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의 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젊은이는 노인을 업고 뛰느라고 온몸이 땀에 젖었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젊은이의 체온을 받아 얼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젊은이는 남의 목숨을 구해주려다 자신의 목숨을 건지게 된 셈이었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삶. 은둔자의 맑은 흥취는 모두가 유유자적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술은 권하지 않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 바둑은 승패를 다투지 않는 것으로 참된 승부를 삼으며 구멍 없는 피리와 줄 없는 검은고로서
어떤 음악에도 구애되지 않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고 만남은 기약하지 않는 것을 참됨으로 삼으며 손님은 마중과 배웅하지 않는 것이 서로 스스럼 없다고 여긴다. 만약 한번 거칠에 이끌리고 형식에 얽매인다면 곧 속세의 고해로 떨어질 것이다. 중국 동진 때의 서예가인 왕희진은 유유자적한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큰 눈이 내려 세상이 온통 은색애로 변했죠. 그는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나 무심코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지가 하얗게 변해 있었죠. 그는 하얀 세상에 이끌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눈이를 거닐다가 문득 멀리 사는 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신비스러운 풍경에 도취된 그는 한밤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배를 타고 친구에게로 갔죠. 밤새도록 노를 저어 새벽녘에야 친구의 집 근처에 도착했으나 그는 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떤 이가 이상하게 여겨 까닭을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죠. 나 스스로 흥에 취해 친구를 찾아갔다가 흥이 다해 돌아왔는데 굳이 친구를 만나볼 필요가 있겠는가. 그는 결코 친구를 소중히 여기지 않아 만나보지도 않고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세상은 보는 순간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솟아났던 자신의 흥겨운 감정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고 싶어 친구를 만나지 않았던 거죠. 친구를 찾아갔으면 꼭 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형식적인 일에 구애를 받았더라면 그의 흥겨운 감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